19세기의 거대하고 현란한 도시 파리를 쉼없이 돌아다녔던 예술가가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을 혼합을 하여 만들어낸 어떤 미증유의 작품들, 그리고 어쩌면 덧없이 명멸하는 이미지를 추적하려고 분투했던 어떤 예술가가 만들어냈던 성찰적인 작품들, 그리고 그러한 예술 세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파리를 대표하는 예술가라고 했을 때 사실은 파리를 어쨌든 그림에 담은 화가들이 너무나 많긴 하죠. 그런 중에서도 드가가 파리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성격을 가장 잘 반영하는 예술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리라는 도시가 갖는 성격이 뭐냐라고 물을 수가 있는데, 옛 것과 새 것의 공존, 그리고 19세기의 현대적인 대개조를 거치면서 과거의 어떤 종교적인 중심이 사라진 거대한 도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거대한 도시를 소위 끝도 없이 돌아다니는 인간들을 낳게 된 도시, 그리고 또 하나는 대도시로서 갖고 있는 어떤 어목함이라는 것을 화려한 볼거리로 치장을 한 도시라는 것이 파리의 성격이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성격들을 두루두루 어떻게 보면 그래도 한 인간 안에 가장 잘 체현한 사람은 드가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걸 이제 그게 언제냐라고 얘기를 하면 막상 그 순간에는 사실 잘 모르고 나중에 이제 그걸 좀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드가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사람한테 물어봤으면 본인은 이제 20대 때 로마를 비롯해가지고 이탈리아를 여행하면서 르네상스 미술을 본 게 자기의 인생의 전기라고 말을 할 거예요. 하지만 약간은 이상할 정도로 사실은 로마 여행 그리고 이탈리아 여행이라는 게 드가의 예술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할 정도로 드가는 다른 화가들에 비해서는 여행에서 별로 자극을 받거나 화풍이,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이 변화하는 게 별로 없는 타입입니다. 이제 어쨌든 이탈리아 여행이라는 건 그 드가의 인생의 전기 중에 하나라고 일단 해놓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굳이 하나를 또 따지면 이제 드가가 자기의 어떻게 보면 정말 절친한 동료, 그리고 대단히 뛰어난 예술가였던 마네와 만나는 순간, 그러니까 루브르에서 서로 통성명을 하는 순간, 이걸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한 순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또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그 시점에서 만나지 않았더라도 어떻게든 언젠가 만났을 것 같긴 해요. 사실 드가의 삶 자체가 드라마틱한 거랑은 좀 그렇게 썩 거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면 시점을 좀 옮겨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드가를 봤을 때 그 드라마틱한 순간 혹은 그 결정적인 순간이 뭘까? 그건 지금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1860년대에 드가가 마네에 이끌려 카페 게르부아의 다른 여러 예술가들 앞에 모습을 나타낸 그 순간, 상상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드가는 그때까지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일단 게르부아의 자리를 잡으니까 사실 다 휘어잡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나고 냉철하고 논리적이고 신랄해가지고 여태까지 어디 있었냐 그럴 정도였다라는 거죠. 아마 그 순간을 가장 인상적인 순간이라고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파리에 가면 이제 드가 혹은 인상주의라는 어떤 그 줄기에서 벗어나도 너무 매력적인 게 참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드가와 젊었을 적에 친했던 귀스타브 모로가 자기 집을 미술관으로 꾸민 귀스타브 모로 미술관 같은 경우도 이제 대단히 매혹적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거기 딱 들어가면 정말 약간 뜬금없어요. 이제 바깥의 분위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야말로 독특한 그 자체로서의 어떤 환상적인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 질문을 받고도 사실 제일 많이 떠오르는 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파리에 보면 대로변에 카페가 있는데 아침마다 카페 오레를 이제 탁자에 놓고 이제 앉아서 파리가 숨쉬기 시작하는 걸 느끼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냉담한 도시가 이제 마치 어떤 거대한 괴물처럼 꿈틀거리면서 숨을 이제 조금씩 호흡을 하고 파리 사람들이 출근을 하거나 등교를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그 순간이 사실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리라는 도시 자체가 그런 매력을 갖고 있죠. 드가를 비롯한 인상주의 미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라든가 다른 여러 나라에 이제 상당히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소장이 되어 있죠. 특히 미국의 소장품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규모로 따지면 프랑스의 소장품보다 더 클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역시 오르세 미술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드가가 숨쉬면서 돌아다녔던 그 공간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오르세 미술관이 생각보다 루브르 미술관에서 가까워요.
한마디로 센강에서 다리 하나만 건너오면 되거든요. 요컨대 과거의 전통적인 루브르를 보고 거기서 이제 요컨대 이게 현대적인 것을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오르세로 이어서 보면 이제 그게 굉장히 이상적인 어떤 코스가 되기 때문에 이게 오르세 자체보다는 오르세를 둘러싼 그런 것 때문에 가장 매혹적이고 가장 중요한 공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